애널리스트 톡톡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 전기전자 업종 담당하시는 김소원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분위기가 좀 많이 풀렸죠? 어떤 분위기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삼성전자 좀 가고 네. IT 그렇죠. 전반적으로 삼성전기도 요즘 좀 괜찮고 나쁘지 않죠.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근데 뭐 만족할 만한 반등은 아닌가 봐요, 목소리가. 네, 그렇죠.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만족하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이제 시작이다가 좋네요. 예. 이제 시작이면은 뭐 앞으로 이제 위기 없이 그냥 쭉쭉 가는 겁니까? 위기요. 뭐 체크해 볼 만한 건 있나 봐요. 위기는 또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아직 완벽한 기회는 아니고 일단 위기를 또 기회로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그럴 만한 게 1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사실 뭐 기대감이 크게 없었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관세라는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게 이제 막 먹구름처럼 껴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뚫고 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우려가 좀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 섹터, 그러니까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 IT 세트와 완전 직결되는 섹터다 보니까 관세 영향이 가장 큰 섹터입니다. 그래서 관세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미 이제 주가는 사실 다 밸류에이션 주요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을 하회하고 있을 정도로 주가가 그래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약간 반등한 듯하지만 사실상 다 밴드 하단을 하회하고 있어서 이미 세트 수요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모멘텀들이 좀 나오면 주가는 좀 강한 상승 반등을 좀 보여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모멘텀들이 나오면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뭐 여담이지만 오늘 WWDC는 맞습니다. 주요 모멘텀이 별로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실망감으로 이제 올 수 있는데 애플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뭐 1% 정도 이제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제 애플 자체에 대한 센티먼트도 이미 바닥을 통과를 하고 있구나. 이제 사실 기대 이하였는데 뭐 시리에 대해서 사실 새로운 것도 없었고 AI에 대한 것도 새로운 것도 없었음에도 주가 하락이 제한적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 이제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고 이제 국내 업체들은 이제 아이폰이나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서플라이 체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지금 센티먼트는 지금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또 희망적인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는 기회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다른 세트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스마트폰 제외하고 뭐 PC라든지. 그렇죠. PC, TV 뭐 다 비슷한데 어쨌든 이 세트 시장이라는 거는 스마트폰이 대수나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먼저 보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이고 그다음에 이제 PC나 TV 이렇게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V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중국 이관신 효과로 중국 쪽은 좋았지만 다른 지역은 그냥 소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이 이제 시장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게 결국 제일 중요하고 특히 국내 부품 업체들은 또 이쪽에 이제 베타가 커서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스마트폰 얘기 잠시 후에 또 할 예정이고요. 오늘 또 리포트를 보니까 피지컬 AI 얘기가 많이 들어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요게 사실 작년이었나요? 젠슨왕 올해 초에 CES 네, 맞습니다. 네,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피지컬 AI였는데 그때 이제 로봇 데리고 나오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피지컬 AI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해석하면은 물리적 이제 AI죠. 그렇죠. 네, 지금은 저희가 뭔가 챗GPT를 통해서 AI 기능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아마 대부분일 텐데, 뭐 상품으로 보이는 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소프트웨어 기술의 기반이고, 요거는 이제 젠슨 왕이 제시한 AI 단계 중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전틱 AI 요 정도에 좀 해당을 합니다. 일단은 그 AI 그럼 단계를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퍼셉션 AI, 뭐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단계를 이제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는데 요 뭐 생성형 AI와 에이전트형 AI 정도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해주고 또 어느 정도는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 단계 사이인데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이제 이 AI의 이제 끝판왕, 요걸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에이전트형이나 생성형 AI를 베이스로 하되 이 하드웨어가
이제 고도화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나 이런 것들은 AI와 하드웨어가 결합한 이제 기술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적 A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제가 이제 주목하자라고 작성한 이유는 지금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내년을 이제 중심으로 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요 피지컬 AI 관련한 것들을 다 출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있죠. 네. 그 외에도 뭐 보스턴 다이너믹스라는 이제 로봇 기업이나 뭐 피겨 AI 이렇게 주요 로봇 업체들이 내년에 좀 출시를 많이 예정을 하고 있고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도 관련한 기회들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서 이미 세트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고 이제 모멘텀이 있다면 충분히 주가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멘텀이 저는 이제 피지컬 AI가 돼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T 세트라는 개념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PC, TV, 노트북 거기에서 이제 중심이 스마트폰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피지컬 AI 로봇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율주행차가 더 고도화될 수도 있고 완전 자율주행차로 그렇게 좀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뭐 또 듣기로는 오픈 AI에서도 뭐 하드웨어를 계속 고안 중이라고. 네, 그러니까 모든 빅테크 업체들이 이 AI 전쟁은 좀 몇 년간 지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결국에 이 로봇이나 이 피지컬 AI를 좀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경쟁이 내년부터 좀 심화가 되면서 다 출시를 앞세우면서 관련한 이제 부품 업체들의 수혜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 기술력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많이 필요해서 이제 피지컬 AI에서 종목들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어떤 기술들을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카메라 모듈이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지금 뭐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에도 이제 전장 카메라라고 하는 이제 카메라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들도 카메라 모듈을 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기도 있을 거고 LG이노텍 이런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좀 있는데 이 카메라 모듈만 이제 하면은 조금 더 수혜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 카메라 모듈이나 3D 센싱 기술을 베이스로 뭐 액추에이터나 이제 모터나 이런 주요 구동 부품으로의 사업 확장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휴머노이드 로봇 대수는 사실 내년 출시 대수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들 이제 내년의 숫자보다는 이제 미래 2030년에 뭐 1억대 이런 이야기들이 있듯이 그 밸류에이션을 미리 좀 선반영할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 카메라 모듈이나 다른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과거에 저는 이제 애플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애플카가 지금은 좀 무산이 됐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굉장한 화두였고 그랬죠. 국내에 뭐 LG전자, LG이노텍 뭐 관련 부품 업체들에게 다 주가 상승 랠리를 많이 이끌었던 주요 토픽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네트워크 기술력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섹터에서는 첫 번째는 말씀드린 하드웨어 부품의 고도화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네트워크 기술이 좀 중요해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이제 기술들일 텐데 이 네트워크는 두 가지 기술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제 서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서버끼리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기술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의 이제 데이터 센터 내부 기술만 업그레이드해서는 뭐 트래픽이나 이런 걸 다 아직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끼리도 연결해주는 DCI,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트라고 하는데요. 그 네트워크 기술까지 같이 고도화가 많이 좀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기존에 지금 구현되고 있는 속도는 400기가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기존 속도로는 좀 부족하다 보니 800기가나 이제 1600기가로 속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인프라가 좀 많이 깔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속도를 높인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 관련한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이나 부품들을 다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제 해줘야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스위치 장비라는 게 있고, 뭐 트랜시버, 케이블 이런 네트워크의 주요 부품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게 좀 미국 업체들이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국내 업체들의 또 수혜도 이제 봐야 되는데, 뭐 미국 업체들은 뭐 저희가 아는 코이런트, 브로드컴, 마블 이런 업체들 이제 트랜시버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스위치 장비는 뭐 아리스타, 시스코, 주니퍼, 엔비디아 등등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게 장비만 딱 바뀌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장비 안에 들어가는 기판이랑 소재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겠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은 뭐 이수페타시스나 이제 새로 커버를 하고 있는 두산 이라는 업체가 관련한 기판과 소재를 공급을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800기가로 가면서 당연히 기술이 훨씬 어려워져서 단가나 수익성이 훨씬 유리해지는 국면으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에 많이 좀 이익 추정치가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네트워크 관련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업들 오랜만에 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수페타시스 두산 요게 또 엔비디아에 직접 또 들어가는 그런 업체로서 엔비디아 향 관련주로 한창 핫했던 그런 종목들인데 이 통신 네트워크 기술력으로도 다시 한번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아까 잠깐 아이폰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해주고 가신 게 폴더블 아이폰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는 또 디스플레이 쪽으로 호황을 기대한다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의견이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기존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예. 일단 관세 때문에 이제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불확실성의 우려가 이제 계속 있었는데 네.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WDC 이제 이후에도 애플의 주가 하락이 제한적이었던 걸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애플의 센티가 바닥을 통과하는 건 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 관련한 센티먼트도 이제 개선될 여력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폴더블 아이폰은 양산은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관련한 SCM이나 기술들은 사실 이제 이번 달 정도면 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서 SCM들의 준비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야 이제 내년에 양산을 그쵸. 채비를 할 수 있어서 주가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까지 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수요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덕산 네오룩스를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탑픽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게 IT 세트 수요의 어떤 부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하반기부터는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피지컬 AI. 근데 피지컬 AI에서도 사실 로봇도 있을 수 있고 휴머노이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율주행 쪽으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카메라 모듈 관련주를 우리가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수페타시스 두산과 같은 네트워크 세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폴더블 아이폰이 이제 내년에 개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주문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볼 필요가 있다. 덕산 네오룩스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제일 좀 뭐 좋게 보는 탑픽이라고 하셨으니까 덕산 네오룩스인가요? 아니 사실 저는 탑픽으로 방금 말씀 주신 기업들을 좀 한 4개 정도를 제안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대형주는 이제 삼성전기가 일단 있을 거고 삼성전기. 네, 그다음에 이제 이수페타, 시스, 그다음 두산, 덕산.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존에는 이제 이수페타, 시스, 두산, 삼성전기 하다가 두산을 좀 추가했습니다. 두산. 네. 두산 주가 이런데도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주사잖아요. 근데 이제 본업 지금 가장 이익을 이끌고 있는 전자사업부 이제 전에서 그쪽을 초점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당연히 지주사다 보니까 지분 가치가 또 중요한데 그것도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겠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이런 업체들 요즘 또 분위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상승 모멘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하반기랑 내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트워크까지 사실 생각은 못했거든요. 이수페타시스랑 두산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뭐 데이터 센터끼리 반응 그리고 또 이제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이런 걸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쪽으로 업그레이드는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었는데 그거까지 반영된다면 지금도 두렵지 않다. 그냥 혹시 항상 얘기하던 이노텍은 왜 요즘 부진한 건가요? 사실 심플한 것 같은데요. 아이폰 센티가 이제 쭉 바닥이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관련한 베타가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동행하는 이제 경향이 많고 저도 이제 이노텍 관련해서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불확실성은 있고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이 조금 바닥을 이제 통과하지 않을까. 2분기가 제일 비수기이기도 하고 이제 하반기는 다시 좀 성수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주가가 좀 확실히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어서 저도 지금 확실히 바닥은 통과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T 부품주, 뭐 장비주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항상 떠올렸던 그런 종목들, 사실은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 완전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였던 얘기라서 이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과거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좀 더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뭐 이렇게 쪽쪽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도 있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 많이 언급해 주셨으니까 그 탑픽 4가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김소원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